본 강좌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첫 번째 강좌는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그 파이썬 리스트 구조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리스트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파이썬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파이썬을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리스트를 물론 이제 잘 다루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이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를 좀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와 그 반복문 구조는 항상 이 둘은 따라다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리스트가 있으면 반복문은 함께 사용이 되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이 두 가지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뭔가 수치를 연산하는 작업들을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스트의 원소를 직접 반복문에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 뭐 range라든지 뭐 이런 명령들이 있어요. 이런 명령들에 대한 사용 방법들을 또 익히도록 할 거고, 또 그 열거형이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데 enumerat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반복문에 그 우리 정수 인덱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반복문에서 여러분들이 append 메서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속도가 좀 떨어져요. 이럴 때는 enumerate를 사용을 해가지고 훨씬 더 빠르게 연산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데, 이 enumerate 함수에 대한 용도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리스트를 우리가 다룰 때 보통 일반적으로 리스트 하나만 다루는 게 아니라 리스트가 1차 구조로 리스트가 이렇게 딱 있다고 했을 때 이 리스트의 리스트라고 하죠. 흔히 리스트를 또 담고 있는 또 다른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 구조, 이런 구조도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그 어떤 중첩된 구조의 리스트를 잘 다룰 수 있으려면은 이 포문을 매우 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에 대해서 좀 연습을 좀 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유용하게 데이터 전처리에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는 함수로 zip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zip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압축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짝을 맺어주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 데이터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익히시고 나면은 데이터를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조로 자유롭게 좀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리스트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일단 좀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실 데이터 전처리 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자료 구조가 바로 이 딕셔너리가 되겠는데요. 이 딕셔너리를 이제 기존에 파이썬에서 공부를 하셨더라도 조금 자유롭게 좀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딕셔너리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뭔가 자료를 뭐 이렇게 추가한다라든지 자료를 뭐 변경한다라든지 기존의 자료를 뭐 이제 삭제한다라든지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매우 빈번하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키라고 하죠. 이 딕셔너리 키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키와 또 키에 묶여있는 그 밸류가 있겠죠. 값,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다룰 수 있는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물론 딕셔너리 구조에서도요, 이 반복문이 그대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반복문은 사실 리스트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자료 구조에서도 자유롭게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for 반복문에서 딕셔너리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이 사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키만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값만 반복할 수도 있고요, 또는 키하고 값을 쌍을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 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문법적인 부분들을 좀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자유롭게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잘 다루어져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원활하게 해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구조를 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럴 때도 이 딕셔너리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이 이해가 일단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파이썬 패키지 활용 단원이 되겠는데, 그 패키지가 이렇게 뭐 설치되어져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파이썬에서 그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패키지를 사용하려면 이 설치했던 패키지를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불러오는 작업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죠. 우리 흔히 이때 뭐 사용하는 명령어로 import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import라는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니까 이 부분들을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import를 하더라도 필요로 하는 어떤 특정 패키지만 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지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위한 날짜 시간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날짜와 시간 데이터는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그 제공하는 자료형, 그러니까 뭐 숫자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인티저, 뭐 또 그 플롯, 더블, 그 다음에 캐릭터 이런 것들, 이런 자료형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 분석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형이 바로 날짜 시간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 시간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패키지가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다루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시계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짜 시간 데이터는 이제 패키지를 뭐 우리 뒤에서 배우긴 하겠습니다만, 그 데이트 타임이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제가 패키지에 대한 설명은 정의는 수업에서 또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이 데이터 타임 패키지 안에 뭐 여러 가지 클래스가 있죠. 그래서 뭐 데이트 타임 클래스도 있고 데이트 클래스도 있고 타임 클래스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클래스들을 여러분들이 좀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짜 시간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데이트 타임 그 패키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또 우리 그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우리 강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문법적인 부분에서 그냥 끝나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뭐 다 메모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위한 날짜 시간 데이터 이런 함수들 배우잖아요. 배우고 나서 그냥 딱 넘어가 버리면 나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분석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런 데이트 타임 함수 패키지가 사용이 되어지는지, 이것들을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직접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상당히 아마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좌가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것도 함께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데이트 타임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numpy라고 하는 이게 Numerical Python의 약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numpy라고 하는 그 패키지에 대해서 또 알아볼 예정입니다. 보통 이제 numpy 패키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배열 프로그래밍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배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대량의 어떤 그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어떤 그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에서 그 빅데이터 관련된 다양한 명령들은 그 모두 그 numpy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numpy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numpy의 배열하고요, 특히 그 파이썬의 리스트하고 이 두 개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두 개는 엄연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외형적으로는 이 두 개가 동일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우리가 숫자 데이터 같은 것들을 만약에
어떤 변수 하나에다가 담아가지고 리스트로 처리를 했을 때와 파이썬으로 처리했을 때를 속도를 비교해 보잖아요.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파이썬의 그 리스트는 속도가 좀 많이 느려요. 얘는 굉장히 느리고, 반면에 넘파이 배열은 매우 빠르죠. 그러니까 그 속도 면에서만 봐도요, 그 수치 연산을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파이썬의 리스트 구조를 활용하는 것보다 넘파이의 배열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또한 그 메모리 관점에서도 그렇거든요. 메모리를 이 리스트는 좀 적게 차지해요. 그래서 적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네요. 예, 그러니까 많은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는 반면에 이 배열 같은 경우는 적은 메모리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도 빠르죠. 메모리도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수치 연산, 빅데이터에 해당하는 수치 연산을 할 때는 아무래도 파이썬 리스트보다 이 넘파이의 배열이 월등히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와 배열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특히나 이 넘파이 배열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속도가 왜 얘가 더 빠르고 적은 메모리를 차지하게 되는지는 좀 더 상세한 거는요, 이 단원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넘파이 배열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아무튼 그 벡터화 연산이라는 걸 있어요. 그래서 이 벡터화 연산에 대한 그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걸 이해하시게 되면 그래서 속도가 빠르구나, 이게 아마 이해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넘파이 배열에서도요, 우리 그 리스트, 파이썬의 리스트 구조도 1차원도 있고 2차원도 있고 그러거든요. 뭐 물론 그 이상 차원들도 있습니다만, 넘파이 배열에서도요 1차원 배열도 있고 2차원 배열도 있고 3차원 이상의 배열들도 있어요. 이런 배열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또 그 이렇게 다양한 차원에 대한 배열 간의 연산들을 또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그 이제 뭐 퍼센트 연산자, 즉 나머지 연산자라고 하죠.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도 할 수 있고요. 또는 그 요소 간의 곱셈 연산, 엘리먼트 와이즈 프로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곱셈 연산도 할 수 있고, 또 그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행렬로 우리가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행렬의 연산 중에서도 뭐 행렬의 곱셈이라든지 뭐 또 역행렬을 구하는 연산, 이런 것들도 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배열을 다루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흔히 슬라이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슬라이싱. 그러니까 슬라이스, 조각으로 그 만드는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슬라이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슬라이스를 만드는 작업, 즉 슬라이싱 작업은 이 배열을 쪼개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김밥집에 가면은 우리 김밥이 있을 텐데, 김밥을 이렇게 막 잘라내잖아요, 그죠? 이 잘라내는 작업, 이런 게 슬라이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떤 배열을 이렇게 나누는 작업, 배열 슬라이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배열만 내가 참조해 가지고 데이터를 추출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작업들을 해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법들이 있으니까 그 문법들 위주로 좀 보도록 할 거고요. 또 그 특히 이제 우리 그 처리하다 보면은 이 배열 생성할 때, 이렇게 생성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로스라든지 원스라든지 뭐 지로스 라이크, 뭐 원스 라이크, MT, 오렌지, 뭐 이런 등등의 함수들이 있거든요. 이런 함수들 용법을 좀 알아볼 거고요. 또 크기를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어요. 배열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럼 그 만들었던 배열을 그 크기를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변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배열을 이제 사용하는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변형 방법. 그리고 여기다 뭐 다 제가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배열을 뭐 연결한다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한 작업들에 대해서 또한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배열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배열 연산 부분들 여기에 좀 특히 우리가 좀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또 스칼라, 또 벡터, 행렬에 대한 곱셈, 덧셈, 뺄셈, 나눗셈, 또 브로드캐스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불어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매우 좀 중요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기술 통계 부분이 나오는데요. 넘파이에는요, 그 데이터에 대해서 통계를 계산해주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통계치들을 우리가 흔히 기술 통계라고 부르는데, 데이터의 뭐 평균이라든지 또 뭐랄까요, 평균도 있고 뭐 있죠?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가 있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도 있고 또 분산도 있을 거고요. 또 분산이라든지 또 중위수 구하는 거, 뭐 최대값, 최소값, 뭐 중앙값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술 통계치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 통계치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들이 또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또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뭐 필수예요, 필수.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할 때 기술 통계치를 일단 구할 필요가 있고, 그 기술 통계치를 구해보면은 데이터의 특성이 이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의 특성을 이제 반영해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또 고민을 하고, 또 고민 끝에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이런 어떤 수순으로 작업들이 또 진행이 또 되겠습니다. 또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무작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섞는다라든지 또 임의의 수를 뽑아낸다라든지 와 같은 작업들을 또 하게 되는데, 그 난수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랜덤 넘버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 랜덤 넘버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어지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 또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난수를 생성할 때는 뭐 시드 설정을 하게 되죠. 흔히 우리가 시드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뭐 씨앗을 우리가 뿌리게 되면은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난다라고 하죠. 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시드를 주게 되면 동일한 난수가 발생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동일한 난수를 발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왜 동일한 난수를 발생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더불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난수를 발생시킬 때, 즉 난수를 생성한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샘플링 하는 작업, 이 작업에서 우리가 난수를 활용해 가지고 샘플링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 집합에서 임의의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는 작업을 우리가 표본 추출 또는 뭐 샘플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사용되어지는 함수들이 또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초이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 대한 용법도 더불어 다룰 예정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랜드 함수니, 랜드 계열의 함수들이 있어요. 랜드로 시작하는 애들,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도 또 더불어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죠? 네,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파이썬 우리 패키지에 대한 전반적인 또 그 부분들도 알아볼 예정이고요. 판다스라고 하는 그래서 이 패키지는 사실 데이터 분석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패키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전처리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넘파이하고 또 판다스 부분을 좀 잘 또 다루셔야 됩니다. 또 물론 데이터 정규화 이런 부분들, 표준화라든지 상관계수 구하는 거, 물론 상관계수를 구하기 전에 여기는 좀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만, 공분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공분산, 그리고 공분산 행렬이 있거든요. 이 공분산 행렬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도 좀 공부를 해두는 게 좀 필요하긴 한데, 아무튼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만, 이 파이썬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판다스 패키지를 좀 잘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시리즈, 또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자료 구조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데이터 전처리 하려면 데이터를 불러오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데이터 불러오기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불러온 데이터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러오기 작업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를 읽고 또 갱신하는 작업,
데이터를 조작하는 작업, 또 인덱스를 다루는 작업 등등 이렇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 작업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들을 또 두루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조작하고 또 피보팅, 우리가 흔히 피봇 테이블을 생성한다고 하죠. 피봇 테이블 생성하고 또 그 피봇 테이블을 이용해서 그룹 단위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 또 그 다음에 시계열 데이터 처리하는 작업들을 또 이 판다스에서도 해낼 수 있는데요. 이 관련된 함수들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여기서 다 또 제가 작성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외에도 뭐 데이터 프레임끼리 뭐 합치는 작업, 우리가 뭐 머지, 병합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작업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데이터 프레임의 그 인덱스를 좀 조작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잘 다루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정규화, 표준화, 상관계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구하는 방법을 또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강좌 내용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그 강좌는 30분 내외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30분이 좀 넘어가면 약간 좀 지루해하고 또 많이 또 힘들고 지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강좌는 이렇게 좀 되도록이면 30분 이내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좀 30분을 조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중간에 좀 끊어지기 애매한 부분들은 30분이 좀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본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고 또 재미있게 이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강좌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강좌부터 이 강좌 내용에 해당하는 이 내용들을 두루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